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더 많습니까? 강선우 의원의 혐의가 더 많습니까? 김병기 의원 1승.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더 중대합니까? 강선우 의원의 혐의가 더 중대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훨씬 더 중대하거든요. 김병기 2승. 그런데 왜 여태까지 영장 청구를 안 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주는 모르겠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김병기 의원한테 강선우 의원이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주 간절한 그러한 그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게 언제였냐면 작년 12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럼 올해 1월, 2월, 그 다음에 오늘 3월 4일, 12월에 30일, 31일 끽해봤자 2달 하고도 뭐 한 열흘도 안 된 그런 그 기간이 지나갔는데 2달도 훨씬 더 지나갔는데 이제서야 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 녹취록 나왔으면요. 옛날 같으면 그냥 검찰 지휘하에 그 수사가 쫙쫙쫙 진행돼가지고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뭐 2달 넘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구속이 됐으니까 뭐 이거면 된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월 4일에 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영장이 발부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체포 동의안이 있었는데 2월 24일에 가결됐습니다. 2월 24일에. 그러니까 한 8일 만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 그런데 그때 263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164명이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야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무려 99명이나 됐거든요. 국회의원 중에 반대표 던진 의원은 87명, 기권은 3명, 무효 만든 사람은 9명 해가지고 무려 이런 사안인데도 9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강선우 편을 들어줬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강선우 의원이 구속되어야 한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앞장서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길게 얘기도 안 했어요. 짧게 우리 동료 의원 강선우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느냐?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김경우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밝혀졌고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그럼 어디다 처박아 놨다고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관련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다시 들어봐도 김병기 의원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뭐 어떻게 보면 뭐 재밌다? 뭐 이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막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목소리 톤에서. 문장으로 글로만 읽으면 어떡합니까? 강선우 의원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 말을 직접 들어보면은 이게 그렇게 뭐 그런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나?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녹취록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김경이 공천에서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김경 공천 받지 않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아주 짙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 아무리 강선우 의원이 동료 의원이고 재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시킬 생각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출신인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구속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투표해 주세요. 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 24일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99명이 찬성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99명이 강선우 편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99명만 그렇습니까?
출석한 사람이 263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몇 명 있다고요? 296명 있다고요? 대통령하고 뭐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그 피선거권 박탈돼가지고 형사처벌 받아서 그래서 그 2명하고 296명인데 거기서 몇 명 출석했다고요? 263명이 출석했다고요. 그러면은 33명은 그 출석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예컨대 저 같으면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했다니까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강선우 의원하고 뭐 이렇게 밥도 여러 번 먹고 그 다음에 막 커피도 이렇게 막 다정한 건 아니고 어쨌든 커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마시고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은 강선우 의원 이거를 찬성표를 던져 반대표를 던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가지 말아야지. 그랬던 사람들도 30명은 되지 않겠는가. 저 그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했었어도 한 13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우리 편이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뭐 이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혐의였어요. 혐의. 아니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임 수재로 한다? 이게 국회의원이면 직무 관련성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거를 배임 수재를 해? 뇌물죄로 안 하고 뇌물하고 배임 수재는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조금 짧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무이지 당의 업무이지 공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는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은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은 나라에서 돈 받는 공무원, 입법부의 공무원의 역할도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은 뭐 예컨대 뭐 무소속 의원들 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거기에 그 당원이잖아요. 그런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가 아니고 당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공천과 관련해서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뇌물죄로 볼 수는 없고 이거는 그냥 그저 그런 배임수재죄 법정형 최고형이 5년밖에 안 됩니다. 배임수재죄로 의유를 한 게 맞다 이렇게 한 건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뭐 맞는 것도 같고 내 생각이 짧았던 것도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혐의가 짙다라고 그렇게 그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혐의는 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히 있다. 계속 말을 바꾸고 계속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누구냐면요. 김경이에요. 강선우하고 김경하고 같이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차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그 김경 시의원한테 떠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아니 어쨌든 내가 돈을 줬을 때 꿀떡꿀떡 잘 받아 먹고 그 돈 가지고 전세금 썼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지금 강선우도 그렇고 김경도 그렇고 생각은 딱 하나일 거예요. 여기서 무죄 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미 김경은 포기했어요. 자수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강선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깜빵에서 과거에 18개월 하는 것도 저도 만만치 않았는데 깜빵에서 뭐 2년 3년 막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면 복권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 되느냐? 김경을 나쁜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김경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죠. 김경식 의원이 재산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이도 저보다 누님이세요.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나이도 저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뭐 미래가 짧은 분들인데 그분이나 저나, 그 깜빵감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다 뒤집어 쓰이고 1년 살 거 2년, 3년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뭐 그 생각 하나 많아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요, 오픈 게임에 불과해요. 메인 게임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김경식 의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식 의원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경찰이나, 뭐 이제 검찰은 뭐 거의 눈뜬 그런 게 됐으니까, 경찰에서 이거를 수사를 해서 내 혐의가 더 많아지고 내 형량이 더 세질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로 묻고 갈 것이냐, 그게 김경식 의원한테는 가장 큰 현안이 될 건데 뭐냐면, 예컨대, 제가 이제 빵이 있단 말이에요. 맛있는 빵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성심당 빵이라고 쳐요. 그 빵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빵 맛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맘모스 빵을 먹어봤단 말이에요. 이야, 이 사이즈도 크고 요즘 맘모스 빵은 우리 어렸을 때랑 달라가지고 거기에 뭐 크림도 잔뜩 들어가 있고 막 잼도 들어가 있고, 이야, 맛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빵을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은 제가 그 빵 맛을 모르니까 평생 그 빵을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딱 한 번이라도 먹어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있고 카드가 있으면 가가지고 긁는 거지. 그런데 김경은 뭐냐? 공천 헌금을 냈어요. 누구한테? 강선우 의원한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을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한테 왜 1억 원을 줬습니까? 이건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다라고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시의원 받으려고 1억이라고 하는 작지한 돈을 태웠는데, 그런데 김경이 원했던 거는 시의원이었습니까? 꼴랑 시의원 하려고 김경이 이른바 정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김경이 원했던 거는 꼴랑 시의원 따위가 아니야. 김경이 진짜 원했던 거는요, 구청장이었잖아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김태우 구청장 나와가지고 패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때 그 선거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는데, 그 선거에서 진교훈인가 뭐 경찰에 넘버 2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강서구청장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공천받고 내가 강서구청장 하고 싶다라고 손을 번쩍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강서구가 아니라 영등포구 구청장, 이제 90일도 안 남았어요. 딱 90일 남았나? 6월 4일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 6월에 그 지방선거에 구청장으로, 영등포 구청장으로 나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김경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김경은 꼴랑 시의원 하고 싶어서 1억 원을 현역 의원한테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김경 씨가 돈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구청장, 본인의 소원인 그 시의원도 아니고 본인의 진짜 소원인 구청장이 하고 싶은데 돈도 많아요. 예컨대 제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앞에 맘모스빵이 쫙 있어요. 그럼 제가 맘모스빵을 그 빵집 주인한테 돈 주고 10,000원 주고 그 맘모스빵을 제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김경 그 시의원 돈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 막 그 구청장 그 공천권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돈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시의원이 1억이면 구청장은 얼마가 되나? 3, 4억 되나? 5억 되나? 어쨌든 그 돈을 주고 사고 싶겠습니까? 안 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황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경찰은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구속됐으니까 여죄를 밝혀라,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런 부분까지 추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됐고 구속됐으니까 이 정도로 꼬리 자르자. 더 이게 막 드러나면 조금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계셔. 더 높은 사람들이 계셔. 이러면서 꼬리를 자를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도 이분에 비하면은 조족지열 아니겠습니까? 누구? 김병기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때 공천관리위원 할 때 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할 때 그 강선우 의원은 그냥 단순한 위원이었을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도 하나하나 지금 막 밝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벼룩에 간을 뽑아먹지 어떻게 사모님이 동작 구의회입니다. 시의회도 아니고 구의회. 거기 이제 부의장 됐다고 카드가 하나 나온 거 그걸 갖다가 홀라당 뺏어가지고 그걸로 뭐 횟집도 가고 뭐 일식집도 가고 그걸로 뭐 못도 사 먹고 뭐 닭발도 사 먹었댔나? 아우 닭발을 어떻게 먹지? 저는 닭발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닭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닭발 한번 먹어보면 그때부터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저같이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계속 먹게 되나? 어쨌든 닭발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고 있냐면 그 법인카드를 썼던 거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였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4년에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선 직전에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어떤 부패 신고가 접수가 됐느냐. 아니 그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의 사모님이 동작구의 부의장 법인카드 뺏어가지고 카드를 긁었다. 이러한 그 부패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누가 접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쭉 보고 뭐 말 되는 것 같네. 그때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에다 이걸 딱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 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안을 넘겨받은 그 경찰 말고 다른 경찰이 있었어요. 그 경찰은 어떤 경찰이냐면 서울경찰청의 정복과 경감이 있었는데 그 경감이 이런 그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딱 얻은 거예요. 정보를 얻어가지고 정복과 그 형사니까 정복과 수사관이니까 경찰이니까 뭘 만들었냐면 첩보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첩보만 작성한 게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첨부를 한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그 보고를 했냐면 서울경찰청의 광역정보팀장한테 딱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 광역정보팀장이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경감이 이런 첩보를 갖다 가져왔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증빙 자료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광역정보팀장이 동작경찰서에 쭉 전화해가지고 여기 서울청입니다. 나 팀장 뭐 누굽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김병기 의원 관련된 사건이고 김병기 의원은 그 동작구니까 동작경찰서에서 이거 좀 잘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동작경찰서로 쫙 내려보냈는데 그냥 내려보낸 게 아니라 아예 그 동작경찰서에 지능팀장하고 그 서울청의 광역정보팀장하고 통화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서 김병기 의원 사모님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두 단계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들어온 거, 하나는 서울청 통해 가지고 동작서에서 수사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딱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그 다음에 서울청은 4월 이 사건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나 해가지고 동작경찰서로 이 사건이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 5월 20일에 2024년 5월 20일에 김병기 의원이 또 당선돼가지고 이제 3선을 그때 임기가 시작했나 5월 20일이면 어쨌든 뭐 이제 3선 의원이 되신 겁니다. 삼선 의원 김병기가 동작구에서 큰 길 건너면 그 사당동이 있거든요. 동작구에 사당동이 있어요. 사당동에 이렇게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길가에. 그게 무슨 고등학교냐면 경문고등학교인데 경문고등학교 앞에 큰 길이 있습니다. 큰 길을 홀라당 넘어가면 거기부터는
동작구가 아니고 서초구가 되고요. 거기서 조금만 쩍쩍쩍쩍 걸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카페 거리가 나와요. 그 카페 거리가 무슨 카페 거리냐? 방배동 카페 거리. 저의 어린 날의 추억이 막 스며들어 있는 방배동 카페 거리. 옛날에 조진웅 씨 이야기할 때도 그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방배동 카페 거리였는데 요즘도 제가 종종 들르는 그 방배동 카페 거리에서 5월 20일에 2024년 5월 20일에 저녁 5시에 어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누구랑 누구랑 만나느냐? 삼선 의원이 되신 김병기 의원님하고 김병기 의원의 비서관이 만나서 그래서 그 비서관이 김병기 의원한테 뭘 쓱 전달해요. 그때 쿠팡 대표도 김병기 의원님한테 그때는 원내대표였으니까 뭔가 쓱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정황인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의 비서관이 김병기 의원한테 뭔가를 쓱 전달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 문서예요. 그게 뭐냐면 동작경찰서의 수사 서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저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부패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첩보가 증빙 자료까지 첨부가 돼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광역정보팀장이 동작경찰서의 진흥팀장한테 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 증빙 자료까지 있으니까 한번 잘 좀 보세요라고 보내줬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5월 20일에 김병기 의원의 비서관이 동작경찰서에서 작성하고 있는 수사 보고서 같은 서류를 김병기 의원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 누구였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까? 민주당 정권이었으니까 뭐 여당 의원 봐줘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었다고요. 그때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었는데 동작경찰서가 야당 의원 김병기 의원한테 서류를 전달했대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밝힌 건 누구냐? 김병기 의원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여의도 맞돌이들. 김병기 의원의 선임 비서관이 내가 기억하고 정확히 기억하는데 2024년 5월 20일에 나 말고 다른 비서관이 김병기 의원하고 오후 5시에 방배동의 어떤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저희 때는 제임스 딘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컨대 제임스 딘에서 만나가지고 서류를 전달했다. 동작경찰서 서류를. 그리고 나니까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건 만난 날짜가 5월 20일인데 원래는 5월 21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자신의 진술서를 동작경찰서한테 제출하기로 약속했었어요. 꼭꼭 약속해. 그런데 5월 20일에 그 김병기 의원이 그걸 갖다 딱 받은 다음에 갑자기 조진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 동작경찰서에 딱 전화해가지고 아유 수사관님 죄송한데 우리가 약속했었잖아요. 내일까지 내가 뭐 써낸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정확히는 6일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5월 27일까지 꼭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사관이 이 의장님, 부의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거 빨리빨리 서울청에서 내려온 사건인데 빨리빨리 이거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빨리 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마치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동작경찰서에서 그냥 이렇게 아주 카인들리 친절하게 그러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진희의 진술서는 언제 제출됐다? 5월 27일로 연기돼서 5월 27일 날 제출됐는지 5월 26일 날 제출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동작경찰서로 어쨌든 5월 21일이 지나서 시간을 좀 벌어서 5월 25일인지 6일인지 7일인지 그때 제출이 됐는데 이 진술서를 누가 썼습니까? 당연히 조진희가 썼어야지. 그런데 조진희가 쓴 게 아니래요. 누가 썼느냐? 김병기 의원의 의원실에 있었던 여의도 맞돌이겠지. 그 선임 비서관이 변호사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서는 저보고도 써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딱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저희 뭐 혁진이 형 그러면서 이거 좀 뭐 이렇게 내가 썼는데 한 번만 봐줘. 그러면 봐주기가 싫어요. 저는 왜 봐주기가 싫으냐면 뭐 한번 쓱 보면 되지. 이게 아니고 딱 보면요. 눈에 거슬리는 게 많거든. 이거 이렇게 쓰면 되냐 이렇게 쓰면 되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래 갖고 와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제가 거기 그 문체에 맞게 그냥 양식에 맞게 그냥 그 뭐 어투에 맞게 차라리 내가 다시 쓰는 게 낫지 이거 일일이 수정하고 하는 거 내가 그냥 네가 원하는 게 쓰고 싶은 게 이거지 맞아 그러면 알았어 내가 써줄게 그래가지고 후루룩 써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선임 비서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조진이가 뭘 써왔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렇게 쓰면 잘 읽히지도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A4 용지 3장으로 조진이의 진술서를 내가 대필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김병기 의원의 선임 비서관, 여의도 맞돌이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게 그 기사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됐느냐? 5월 26일, 27일 이때 진술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월 27일에 혐의 없습니다. 무혐의 종결됐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왜 구속영장을 칠까요? 안 칠까요? 만약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제일 화가 나겠습니까? 일단은 저도 약간 요만큼 화가 날 거예요. 저도 요만큼 화가 날 거예요. 영장을 안 쳤다. 그럼 누가 제일 화가 났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강선우 의원 아니겠습니까? 응? 강선우 의원이 내가 진짜 김병기 의원님 내 선배라고 생각하고 오빠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그냥 성심성의껏 상의를 했는데 그때 김병기 의원이 녹취록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님 비싼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친절하게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이 녹음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강선우 의원은요, 절치부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여가부 장관을 하고 말리라. 아니면 여가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자리로 올라가고야 말리라. 내가 망신당했지만 조신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보좌관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한테 장관 자리 같은 거 딱 그 오퍼를 갖다 딱 했을 때 뭐 교육부 장관도 할 수 있죠. 뭐 강선우 의원이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 그것도 했잖아요. 박사학위도 있잖아요. 미국 대학 교수 출신인데 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 뭐 특수교육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지명이 되면 뭐 또 야당 의원들이 강선 의원 옛날에 보좌진 갑질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우리 그 보좌관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보좌관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호 의원님은요,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요. 실력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과천선했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절치부심하려고 했는데, 12월 29일 날, 12월 30일 날, 이 녹취록이 딱 오픈이 되면서 정신이 나갔을 사람은 강선우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진짜 몇 달 동안 내가 공들이고 그랬을 건데 그런데 이 녹취록이 딱 오픈되면서 큰일 났다. 진짜 어떻게 내가 살아날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더 많습니까? 강선우 의원의 혐의가 더 많습니까? 김병기 의원 1승.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더 중대합니까? 강선우 의원의 혐의가 더 중대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김병기 의원의 혐의가 훨씬 더 중대하거든요. 김병기 2승. 그런데 왜 여태까지 영장 청구를 안 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주는 모르겠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좋아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한테도 뭐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지금까지 체포 동의안도 통과가 됐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그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빨리 끝나면은 그 1심 판결이 6개월 내에 나올 거고 또 미적 그렇게 하면은 뭐 김용 씨나 뭐 누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또 보석돼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의정 활동하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어쨌든 남편분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그 재판 잘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